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잠시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방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4일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이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언론 매체입니다. 이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6명이 러시아 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던 도중에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영현 국방장관이 어제 이 키이우 포스트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이 파병 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파병 간 북한 군인들이 6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2명이 다쳐서 모스크바로 실려갔다라는 내용인데, 단지 이 6명이 죽거나 뭐 2명이 모스크바로 실려갔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그 동맹에 준하는 그 협약,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단계 그 협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조성 시 협상 통로 지체 없이 가동한다. 그리고 일방이 무력 침공 받으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나 기타 원자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었냐면요, 군사적 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병력을 파병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푸틴이 필요하고 있는 그런 포탄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직접적인 어떤 보병을 파견하는 것, 공병을 파견하는 것, 즉 북한 군인을 파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죠. 북한은 이제 실질적인 병력을 파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6월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미 김정은에게 파병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그리고 또 올해 6월에 푸틴 말고 이제 그 다음에도 러시아의 국방장관이라든가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그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마다 북한에게 북한군 파병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요, 만약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위협이라는 겁니다. 뭐가 위협이냐?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국지전을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가 응징하는 그 단계에 가게 된다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된 것처럼 러시아군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서로 군수물자만 주고받을 뿐 병력의 직접적인 이동은 없을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실로 뒤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병력 파견도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했던 위협은 만약 북한에서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그 중공군의 개입을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는데, 그 중공군의 개입 플러스 이번에는 세계 제2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군 역시 북한에 파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과 러시아, 북한군이 얼마나 더 많이 러시아로 건너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북한군뿐만 아니라
공병부대, 전투부대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자들 역시 도네츠크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이 도네츠크로 이동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도네츠크가 지금 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아닙니까? 그 우크라이나 영토의 재건 사업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위험하죠.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포탄 또 미사일들이 날아올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국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로 지금 러시아로부터 많은 어떤 원조를 받고 있는데 그 북한 노동자들이 정말 불쌍한 북한 노동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무너진 학교라든가 건물들을 재건하는 작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된다라는 것이 지금 앞으로 벌어질 미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포탄, 지금 러시아는 152mm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서 건너온 포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북한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탄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미사일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상당수의 미사일들이 러시아로 건너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대한민국 사이에 어떤 국지전이 발발하거나 여러 가지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반대로 러시아의 그런 무기들, 러시아의 포탄이나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에게 항의를 해야 될 점은 우리가 좀 항의를 해야 되지 않나. 러시아 대사를 초치를 해서 이런 걸 따지든가 아니면 우리도 마땅히 우크라이나의 어떤 구조적인 원조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그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